이제 매월 소비 쿠폰처럼 15만 원을 준다고. 어디서? 누구를? 나는 받을까?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법안. 궁금하지 않으세요?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이 무엇일까요? 매월 15만 원을 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급 대상, 금액,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농어촌의 아침 공기는 맑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종종 얇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서지 않는 정류장, 문 닫은 상점, 병원까지 2번 갈아타야 닿는 거리. 기본소득은 이런 일상에 숨을 불어넣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조건 없이 꾸준히 사람에게 닿는 소득. 정책이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지점은 늘 여기 한 사람의 매일, 매달, 매년에서 시작됩니다. 기본소득은 돈을 준다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안정이 사람의 결정을 바꿉니다. 병원을 미루지 않고 가게의 불을 더 오래 켜고 이사를 당장 결정하지 않게 합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모이면 동네의 시간표가 바뀝니다. 버스가 더 자주 서고 학교 종이 계속 울리고 폐점으로 어두웠던 거리에 불이 돌아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 변화를 촉발하는 첫 신호입니다. 신뢰가 돌고 소비가 돌고 공동체가 다시 움직입니다. 농어촌 인구는 3년 만에 약 30만 명 감소하였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걱정되지 않나요? 1. 법안의 취지와 골격.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은 농어촌에 사는 주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인 소득을 지급해 개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의 경제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겨냥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 생활 인프라 붕괴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적 해법입니다. 목적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회복해 상권 교육 돌봄 같은 필수 생태계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한 모든 주민인데 다시 다루겠지만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건 소득 수준과 무관한 보편 지급이므로 지역 내 거주 여부가 지급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죠. 지급 동일 금액을 매월 정기 지급. 지역 경제 순환을 위해 지역 화폐를 원칙으로 하되 필수 지출 편의를 위한 일정 비율의 현금 병행. 주체 중앙과 지방에 위원회를 두고 대상자 관리부정 수급 방지성 과평가를 통합하는 전담 정보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주기적으로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차.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유형별 맞춤 설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2. 지급수단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다채로운 사용처를 위해 지역 상품권을 병행 지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기존 복지와의 정합 기본소득이 다른 급여의 소득인정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4.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수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5. 시범사업 설계와 지역별 예상효과 분석. 시범은 서로 다른 생활권과 경제구조를 대표하는 지역을 고르게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분명해집니다. 지역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간 고령 면지역. 이곳의 시간은 느리지만 불편은 빠릅니다. 상점과 병원이 멀고 독거 어르신 비중이 높습니다. 기본소득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약제비와 생필품 지출이 지연되지 않고 방문 진료 이동 판매 같은 서비스 수요가 유지됩니다. 그 결과 만성질환의 미치료가 줄고 응급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완화됩니다. 교통비와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체감 개선은 숫자보다 먼저 안도감으로 찾아옵니다. 두 번째 도서 어촌. 바다는 삶을 주지만 기상과 금어기는 소득을 가져갑니다. 불규칙한 수입을 완충해줄 월별 현금 흐름이 생기면
비수기에도 가계 소비가 급격히 꺼지지 않습니다. 고금리 단기 차입 의존이 줄고 장비 유지 안전 투자 같은 필수 지출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여객 선도선 등 해상교통 결제와 지역 화폐를 연동하면 섬 밖으로 빠져나가던 소비가 더 오래 머뭅니다. 세 번째, 내륙 중소읍 지역. 이곳은 주변면 단위의 교육상업 거점이지만 청년은 도시로 떠납니다. 기본소득은 주말 야간 상권을 지탱해 소상공인의 매출 바닥을 높이고 학원 돌봄 수요를 유지해 교육 생태계의 급격한 붕괴를 늦춥니다. 청년층에게는 월세 교통 같은 고정비를 덜어내 체류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청년 주거 창업 바우처와 결합하면 여기서 시작해도 된다는 선택지가 현실이 됩니다. 네 번째, 접경군사 제한 지역. 규제가 많은 만큼 기회도 제한되는 곳입니다. 기본소득은 각종 이용개발 제한으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민의 체감 불공정을 낮춥니다. 군 장병 소비와 지역 화폐를 연동하면 지나치던 지출이 머물고 자영업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재산권과 영업의 제약을 감내한 대가가 돈이 아닌 신뢰로도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과소한계 마을 권역. 문 닫은 학교와 슈퍼가 늘어나는 곳. 개인에게 주는 기본소득에 더해 권역 단위의 공동체 기금을 병행하면 마을버스, 공동급식, 응급 이송 같은 필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비 안정이 지역의 필수 인프라 유지와 만나면 이탈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이 동네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가 가장 강력한 인구 유입 신호입니다. 6. 위험 요인. 우려되는 위험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물가 상승이나 가격 담합 등 상권이 편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가맹점을 다변화하고 필수제에 대한 수시 가격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 기존 복지의 대체 우려. 기본소득으로 인하여 다른 복지급여를 감액하거나 박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8. 법안의 평가. 국민 차별의 논란이 있을 것도 같지만 저는 농촌 기본소득법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농촌 인구는 분명히 소멸되어 가고 있고 수도권 쏠림 현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언젠가 농촌 인구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농사 짓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필수제인 생필품은 감당 못할 가격으로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토는 고르게 발전되어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나도 국민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청한 영상은 개인의 생각이었고 이제부터 농촌 기본소득 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9. 종합. 농촌 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이에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재생 장치로 설계되었습니다. 농촌 사회의 초고령화, 생활 인프라 붕괴, 심각한 인구 유출이 진행 중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진행을 막고자 시행하는 법안입니다. 지급 대상은 지급하는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며 연 180만 원 이상, 매월 15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지역 화폐와 소비 쿠폰으로 계획되었고 양도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부정으로 수급할 경우 환수 또는 지급 정지가 가능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지급하니까 농사나 어업을 해야 지급받는 건가? 아닙니다. 농어촌에 거주 중인 주민이면 모두 지급받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 필수. 법안 발의는 2024년 12월 인미애의원회 13인의 의원들이 발의하였습니다. 시행 시기는 시범사업으로 2026년부터 5 또는 6개의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에서 매월 15만 원을 지급 예정이고 28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는 도시거주자다. 나와는 관계없다.
역차별이다. 이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만약 제도가 정착되어 농촌이 활성화가 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좀 더 저렴한 농작물,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식재료에 소비하는 지출이 줄어들기 그 금액을 다른 곳에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매월 15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지원금을 받는 효과가 생기는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